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조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억제와 확장 억제 전략을 사실 연구하고 있어서 오늘 이 제출한 논문의 제목, 바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외교사 차원에서는 조금 아직 미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 좀 외교사적인 외교 측면의 차원을 가미하는 방안을 좀 더 고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저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립외교원 외교사센터 선생님들과 박영준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제가 다루고 발표하기에는 특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 사이에서도 제 지식이 굉장히 미천합니다. 다만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제 원고에서 다루고자 한 호주, 인도, 일본, 현재 소위 미국과의 쿼드 국가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적 위치를 높여가고 있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정의치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그 원고는 중간 단계여서 많은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조언 주시면 조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이제 주요 논점들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자의 145쪽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전략과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이러한 전략적 고민은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일본과 같은 소위 중견국 또는 중강국으로 불리는 이들 국가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중견국 또는 중강국으로 불리는 이 세 국가를 중점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의 중견국의 미중 전략, 해칭에 대한 그 연구들을 검토해서 이 중에서 발견된 두 가지 제한점을 중점으로 분석틀을 잡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149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칭이란 비강대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균형과 편승 사이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균형과 편승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이득과 손실의 중화작용을 통해서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한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해칭은 균형과 편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칭하지만 어느 쪽으로 더 편중된 행태를 보이는지를 조명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심화되는 미중 경제 속에서 국가들의 행태가 과거 모호성에서 조금 더 명료성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최근 심화되는 미중 경제 속에서 동아시아 영내 중견국들의 이러한 행태의 변화, 균형과 편승 중 어느 쪽으로 더 편중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국가들의 위협 국가와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교류하고 우호적인 국가와는 안보 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해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보적 차원에서는 균형적 행태를 보이면서 균형에서 올 수 있는 보복 조치를 비안보적인 차원에서 상쇄해 나가는 전략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국가의 국방 안보 차원의 행위가 균형 또는 편승의 일변도는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균형과 편승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해서 151쪽
아직 보완되고 있지만 그 분석들을 토대로 호주, 인도, 일본의 전략을 비교해 보고자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점을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 차원의 국가들을 전략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국가들의 미중 전략을 아래와 같은 균형과 편승의 보다 큰 범주의 스펙트럼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내적 균형이라고 한다면 국가들의 국가적 전략 증강이나 국방비 지출을 중점으로 위협의 균형 또는 편승의 행태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전략으로 비교해서 미중 양자 관계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동, 그리고 주변국 및 다자 관계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이 되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균형과 편승은 경성, 제한적, 연성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한번 보고자 하였고, 경성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행태, 제한적 균형 편승은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 연성 균형 편승은 제한된 제도적 협력 또는 비공식적 협력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호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부분이 아직 치밀하게 정돈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 개괄적인 중요한 현상들을 중점으로 발제문에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호주의 중견국으로서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그 전봉근 교수님도 중간국이란 표현을 쓴 것처럼 중국과는 높은 경제적 상호 이종성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미중 강대국 사이에 끼인 중견 국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주는 현재 내적 균형 차원에서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 부분에서 특히 향후 10년 동안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목표로 세운 2020년 국방전략 업데이트를 보면 호주는 국방 예산을 향후 GDP의 2%로 확대하고 다음 10년 동안 총 5,750억 달러인데 이는 2016년에 발표했던 10년 계획의 총 3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력을 차원에서 호주의 자율성 및 지위를 보장하는 노력이 보이고, 원고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특히 호주의 그 내적 균형 차원에서는 원거리 투사력 강화, 대잠 대항 능력 강화, 정보 감시 정찰 자산 이런 능력 강화 추세가 눈에 띄고, 육해 공군은 물론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까지 첨단 무기 체계를 계획하면서 특히 남중국 해상의 장거리 목표물에 대한 공격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미중 사이에서 호주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도태평양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진원지로 인식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전략적 인식과 맞닿아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점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온 배경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2020년 국방전략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중국발 위협, 중국의 영내 패권적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키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주둔 또는 활동 및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지원하고 자국의 방어 및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표 중점으로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적 균형과도 겹치는 부분이지만 호주가 가장 큰 부분의 예산을 해군의 대잠 능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수함, 장거리 대항 미사일 등과 같은 이러한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 또는 투사력의 강화는 동중국해 등 해상 주요 길목에서 배치해서 호주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에 밀접하게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미중의 국가 외 국제사회와의 국방 외교 안보 협력에 있어서도 대중 경제 성격의 여타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차원의 움직임이 부각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다자 차원에서는 쿼드 그리고 디펜스 팩트로 최근에 나온 어커스가 대표적이고 나토 차원에서도 국방 부분의 협력 부분이 호주가 담당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그 156쪽입니다. 인도는 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중국의 공세적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자국의 국력을 강화해서 강대국 경쟁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난 10년간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증강, 해양력 및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인도 북부의 대중 국경에서 군사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서 중국의 침략 시도에 대비하고 인도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항구와 경제 수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의 작전 능력 향상, 특히 해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본토 접경 지역 외에도 인도는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인도양에서의 군사력 증진, 특히 해군 전략의 투사력과 해양에서의 대잠 및 순찰 능력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능력하고 비핵 잠수함 및 디젤 기반 스텔스 잠수함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고 우주에서 부분의 정보통신 체계를 비롯한 남부 인도 해양에서의 중국 함정들을 감시하고 북부 점경지대에 대한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는 호주나 일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중 균형 전략을 가장 회피해온 국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최근 국경 분쟁 이후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대중 균형 전략에 다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7월 30일 이번 국경 사태, 유혈 사태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인도 해군이 벵골만의 제도 인근에서 미국 해군과 군사 훈련을 시행했고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해서 인도 측에서는 구축함과 잠수함이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인도는 또 인도양에서 군사작전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는 인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의 대중 감시 및 해양 경계 능력을 강화하는 대중 견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동훈련 차원에서는 미국과 인도 해군이 거의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말리바르 훈련이 대표적이고 여기에 2015년부터 일본이 참가하고 있고 이번 2020년 6월 방금 말씀드린 국경 분쟁 이후에는 쿼드로 묶여있는 호주도 초청해서 말리바르 21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생략을 하고 또한 그 인도 사례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인도 해군의 정보통합센터 사례입니다. 인도는 이미 11대의 지구 관측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정보 감시 정찰 자산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양의 선박과 항만 해류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해군의 정보통합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호주를 비롯해서 영내 국가들이 선박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정보 중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과 연결된 인도 태평양의 수송로 길목에서 인도의 미국과의 양자, 주변 국가의 소다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자 차원의 협력이 증가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부분입니다. 일본의 미중 전략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주력 방위력 강화라는 내적 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이 내적 균형 전략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연대를 통해 대중 균형 차원의 성격이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단편적으로 원고에 지금 기술되어 있지만 내적 균형 차원에서는 최근에 일본의 해양력 증강, 정보 감시 정찰 자산 부분이 눈에 띄고 연토 분쟁을 둘러싼 상륙 작전 중심의 기동성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 미중 사이의 차원에서는 일본은 대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적 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2020년 새롭게 집권한 스가 총리도 2020년 10월 연설에서 미일 동맹이 일본 대외 정책의 기조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10년대 아베의 연장선상에서 대미 동맹의 강화와 발전을 통한 일본의 안보 전략하고 대중 전략을 명시한 것입니다. 2021년 1월 그 양 정상의 통화 중에서도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핵심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재차 강조되었고 센카쿠를 포함한 일본 방위 의무 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2021년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례적으로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전략과 더불어서 영내 국가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한편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사례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책자에서는 170쪽입니다. 요약을 드리면 호주, 인도, 일본 3국의 미중 전략의 가장 높은 범주에서 공통점을 찾자면 첫 번째는 국력의 축적을 통해 국방 외교 정책의 수단을 증가할 수 있는 내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에서의 투사력 확대, 기동력 강화, 정보 감시, 정찰 자산 부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대중 제한적 연성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미 편중 또는 대중 균형 전략에서 오는 중국의 보복 조치 또는 유사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의 우호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물론 미국 중심의 대중 균형 전략은 이 세 국가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내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양자 차원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외적 균형에 연대하는 양상이라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내적 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과 양자 차원의 협력을 선택적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안보 협력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양자 관계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형태의 선언적 행위도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미중 전략의 차이가 한국에게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내적 균형, 전력 증강이라는 점입니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협력을 주도하고 대중 위협에 대한 안정망을 구축하는 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국력 강화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견국들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한 중견국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강대국에 끼인 중간국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발휘해서 미중 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대중견제, 균형 전략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 쿼드와 같은 동맹 기반의 새로운 협의체에 여타 국가들과 달리 참여를 적극 표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보여주듯 많은 국가들이 높은 대중 견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안보 차원에서는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하면서 다만 그 선언적 행태, 외교 차원에서의 국방에 대한 부분은 상쇄하는 쪽으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한국도 국가 수준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질서 기반의 가치를 내세우고 국가적 연대를 이루어서 한국의 자율성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규범적 가치, 다자주의적 협력 논리를 더욱 개발하고 발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인도는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두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입장을 보호해 왔습니다. 또한 주변국뿐만이 아니라 오랜 적대 관계인 파키스탄, 지금은 다시 악화됐지만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주변국 및
적대국과의 관계가 취약해질수록 강대국 사이에서의 자율성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영내 최인접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